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30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요. 토사구팽당한 헌법재판관 김형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명이 됐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후임으로 지명된 이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이재명의 사건 모두 무죄를 만들 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요한 얘기 뒤에서 살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재명의 인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장관 인사들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하는 인물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범죄자고 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인재풀이 없습니다. 인재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성남시장 때 있던 사람들 어디 이게 장관이나 차관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인물들이죠.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이 사람들 양지로 나오기는 힘든 사람들이 많죠. 음지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성남FC 사건 보십시오.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장차관으로 임명하기에는 국민들한테 내세우기에는 약간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인사는요. 지금 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로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장관을 국회의원이 하게 되면 이해충돌의 원칙도 걸립니다. 왜냐? 예산 같은 거 심사할 때 예산 심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행정부에 예산을 더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감시자가 와가지고 예산을 늘려준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도 수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윤해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도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무나 쓴다는 겁니다. 아무나 써. 아무나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써야지 그것이 이 정부를 향하는 국민들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는 최소한 인사 배제 원칙 7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세금 탈루라든지 아니면 군대 문제라든지 병역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때도 이게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음주운전은 괜찮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논문은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재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은요 그냥 막 갖다 씁니다. 전과자 김경수도 같이 갖다 쓰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거 뭐 좀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청문회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 규제하지만은 우리는 부동산 규제 피해가면 되잖아. 하루 전에라도 피해가면 되잖아. 그리고 부동산? 그거 좀 투기 좀 하면 어때? 그 뭐 정부 있을 때 정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정보라는 게 다 들어오는 건데 그거 갖고 뭐 좀 부동산 좀 샀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문제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이 국회에 있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박지원이나 정동영이나 다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북송금 그러니까 북한과의 휴민트라고 할까요? 북한과의 라인 그것 때문에 정동영을 사실은 국정원장을 시켜도 좀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밑에 그러니까 정동영이 대선 주자일 때 이재명이 저 밑에 부대변인이나 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동영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정동영을 좀 높은 급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나 시켜준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이 정동영은 또 자기가 아내가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도 만들고 그와 관련된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인사라는 것이 막 곳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정은경은 사실은 그 남편이 주식 그거 질병관리청장 때 진단키트 그거와 관련된 주식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된 주식 그걸 사가지고 안 되겠다 했는데 도저히 뭐 보건복지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은경을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이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찐명, 친명, 게다가 보훈 인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훈 인사 어떤 것이냐? 이재명의 대북송금 변호인단들 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정원 기조실장부터 시작해서요.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 법률비서관 뭐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포진돼 있는 보훈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박규택 의원 보십시오. 이재명의 변호인인데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조상호 지금 거기도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공천을 주려다가 공천 경쟁에서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 정부는 인사의 기준이 찐명 보훈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그 전에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를 하면 뭐라고 했죠? 윤핵관이니 핵관이니 해가면서 찐윤이니 친윤이니 지금도 찐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얼마 전에 언론사 대표들과 식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찐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재명의 인사검증 기준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저 이재명이 지적하는 이재명의 시선, 이재명이 바라는 시선 돌리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주목해야 될 이재명 변호인이 가는 인사들, 보훈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적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 이 언론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었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왜곡 보도를 해왔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명핵관, 찐명, 이게 지금 이재명식 기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형배가요.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형배 뭐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강연까지 다니고 있어요. 이 문형배가 뭐 지금 진보 쪽에서는 국민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고민을 했다. 8대 0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인용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기각론. 그래서 전부 인용이냐 아니면 전부 기각이냐 이것을 두고 표결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결 과정에서 전부 인용을 결정했다. 그래서 8대 0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군대가 뭐 군대입니까? 아무튼 이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하면서 지금 온갖 데를 다니면서 문형배가 뭐 국민 영웅처럼 그리고 막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8대 0 단일 의견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또 3월 14일에 그 8대 0이 나왔다면 언론에서 3월 14일로 예상을 했는데 3월 14일에 나왔으면 그걸 수용을 했겠느냐. 그래서 내가 시간도 더 끌었다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감각까지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상고법원 지금 뭐 대법관 직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영배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국민 스트레스, 우울증 아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인용이냐 기각이냐 8대 0이냐 아니면 4대 4냐 뭐 이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요. 지금 그때 관련된 기자들도 그렇고 전부 취재가 중간에 8대 0의 인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뀌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김영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에 이번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문영배가 헌재소장 대행이었죠. 그 뒤를 김상환 헌재소장으로 지명이 됐고 이미선 자리는 오영준이라는 이 대법관이 서울고법부장이 이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영배는 어떻게 8대 0을 만들어냈느냐? 그 중간에 있던 지금 뭐 중도, 보수 2명, 진보 2명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형두, 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사람들을 자기가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영두입니다. 김영두는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폼 잡고 다닌다. 그래서 본인이 대법원장을 하려다 못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문영배를 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영배 다음으로 내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좀 두각을 드러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와서 4대 4로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문영배 얘기를 쭉 지금 되돌아서 돌아보고 문영배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문영배가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두였던 겁니다.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사람들은 뭐 중도 보수도 애초에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눈치나 보면서 헌법재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김영두는 막판까지도 머리를 쓰다가 완전 된통 이재명한테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김상환이라는 이 후보자 누구냐? 김상환이 누구냐? 이 사람은요. 2020년 이재명이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억나시죠, 여러분? 형을 강제 입원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안 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2심에서 벌금을 받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완전히 물러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경기도지사 이거 만약에 취소되면은 돈 물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권순일뿐만 아니라 바로 김상환이도 그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재명의 보은 인사라는 겁니다.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7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상환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냈는데요. 문재인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부터도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국제인권법 출신에다가 문재인이 임명하려고 해서 굉장히 그 코드 인사로 논란이 됐었는데 뭐 민주당이 다수니까 할 수 없이 임명이 됐던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정부를 패소 판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김상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김어준한테 무죄를 선고한 사람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고요. 원세훈 전
정보원장의 이 대선 개입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편향적이고 그리고 이재명 편이고 진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인사는 인사 기준, 배제 기준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면 되고요. 특히 법률 쪽에서의 인사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거 장관 이런 거는요. 다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재명의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의 판결, 이재명과 관련된 법률 사안에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의 핵심인데 지금 왜 그런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김영두를 제외하고 이 김상환으로 가느냐. 김영두는 본인이 문형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네가 이 탄핵 인용을 하면 네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만 넘어오면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김영두는 아주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그래 어차피 문영배는 나보다 미치고 문영배가 나가면 내가 바로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대법관 안 된 것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재명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야 이렇게 쉽게 이용당하네.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네. 하고 팽 하고 버린 겁니다. 왜냐? 이재명 머릿속에는 김영두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요. 지금 이 두 가지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지된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맞물려서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두를 그냥 놔두면 이게 위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지한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김영두로 놔두면 김영두가 또 중도 타령을 해가면서 이재명에게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애초에 이 김영두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환 완전히 자기 편 문재인 때 그리고 김명수 때 있었던 코드 인사 김어준을 무죄로 준 김상환을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힌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민주당이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 없애려고 하는 조항과 헌법상에 있는 헌법 89조 검찰총장 이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소청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갖다 놔야 될까요? 헌법재판소장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문영배처럼 확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김상환을 갖다 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탄핵 때도 보듯이 8대 0입니다. 다 진보예요. 다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진보색이 강한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설사 중도라고 한다는 정정미 그리고 김영두 이 두 사람은요. 임기가 2029년 3월과 4월에 끝나는데 후임 지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그 후임 지명권은요.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이면 정년으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조희대도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헌법재판소를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죠. 자, 그러면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바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많은 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백브리핑 백광현 씨와 함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김영두는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배신자란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조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얻은 것이라는 것은 뒤통수 맞은 것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물러본 김영두 정말 바보 같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휩쓸려가지고 좌파 진영에 문영배한테 휩쓸려가지고 입장을 바꾼 김영두 많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문영배처럼 어디 강연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한다거나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만든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두 토사구팽 제대로 당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 언제 한번 쫙 모아가지고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사 기준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인사라는 것이 찐명, 보훈 인사, 그리고 제대로 인물도 없는 인재풀, 게다가 장관이란 작자들은 뒤에서 다 위선을 떨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율 지금 뭐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 지지율이 꼬꾸라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물 한 방울씩 계속 이 바위를 뚫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아침 10시에 하는 라이브도 좀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아침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같이 10시에 라이브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